국내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가 올해 36조 원, 내년 39조 원, 내후년 4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JP모건은 2027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6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맥쿼리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요즘 글로벌 IB들이 SK하이닉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JP모건은 2027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로 60조 원을 내다봤는데요. 맥쿼리는 한술 더 떠서 9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컨센서스 40조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HBM이 2026년부터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가격 하락 압력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내세웠죠. 그 여파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8.95% 하락했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9조 3천억 원이나 증발한 셈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IB들의 엇갈린 전망과 실현 가능성 등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상황을 보겠습니다. 더벨 산업이부 김도현, 노태민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전성기를 맞이한 건 역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덕분이죠. 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 향 HBM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다 중국 메모리 업체 급부상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4월 초 16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하기도 했죠. 이후 20만 원 안팎에서 머물다가 6월 들어 급등했는데요. SK하이닉스 주가가 30만 원에 가까워지자 시가총액은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으나 결국 SK하이닉스의 HBM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큰 부분을 차지했죠. 국내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가 올해 36조 원, 내년 39조 원, 내후년 4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JP모건은 2027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6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맥쿼리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건 HBM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엔비디아의 값비싼 AI 가속기를 활용하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 칩을 생산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HBM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SK하이닉스 HBM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HBM을 구성하는 디램도 SK하이닉스를 높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만년 디램 시장 2위였던 하이닉스가 최근 삼성전자를 위협할 만큼 기술력이 높아졌는데요. 디램과 HBM 모두 주도권을 잡아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HBM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디램 평균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특히 차세대 제품의 HBM4는 HBM3 제품 대비 약 35%의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이퍼 단위로 보면 HBM의 수익성은 더욱 놀랍습니다. JP모건이 예상한 웨이퍼 기준 HBM의 제품 단가는 22,000달러인데요. 이는 디램 웨이퍼 평균 단가가 8,00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익성이 SK하이닉스가 디램 팹을 HBM 웨이퍼 생산에 집중 활용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죠. 다만 JP모건, 맥쿼리 등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지난해 하이닉스의 연매출은 66조 원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아무리 HBM4를 비싸게 팔더라도 2년 내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캐파 측면에서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요. 하이닉스는 현재 이천, 청주 등에서 HBM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속도 조절을 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단기간에 캐파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HBM 경쟁 심화도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했는데요. SK하이닉스에 이어 HBM 샘플이 납품하는 등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캐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HBM 공급 과잉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발표한 레포트를 통해 HBM 장기 성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2026년부터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가격 하락 압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HBM의 ASP가 기가바이트당 11.9달러로 올해 대비 10%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조기 통과하면 HBM 가격이 HBM3E 12단 기준으로 최대 35%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양 HBM 퀄테스트 통과가 선행돼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유의미한 HBM 공급 실적을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HBM4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상용화된 HBM3는 HBM4의 중간 다리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경쟁은 HBM4부터란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보다 한 세대 위의 디램을 HBM 코어 다이로 사용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기존 디램으로 안정화를 추구한 SK하이닉스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업계에서는 HBM4 시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요 거래처들이 하이닉스 HBM을 선호하고
사업화 속도도 가장 빨라서인데요. 다만 엔비디아가 HBM4 샘플을 받는 기간을 늘리면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HBM 시장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각 업체의 기술 개발과 고객 확보 경쟁도 한층 가속화되는 흐름입니다. 앞으로도 HBM 시장의 변화를 지속 추적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